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자퇴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분들, 자퇴 후에도 입시를 지속하실 분들을 위해 찍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도 찾아보지 않고 와서 질문하실 분들은 자퇴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영상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또한 제가 말하는 자퇴 성공 케이스란 입시 성공이라는 단편적 부분을 두고 한 말이며 저는 자퇴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말했지 긍정적으로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인입니다. 이런 주제의 영상은 또 처음 찍어보는 것 같네요. 자퇴생 유튜버로서 공부 브이로그를 2년간 올리면서 자퇴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저도 자퇴 고민을 할 때 경험자의 정보를 얻을 곳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자퇴 브이로그는 정말 많지만 지속해서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딱 정리를 해서 Q&A 형식으로 풀어나가 볼게요.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좀 우울하고 어두침침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사실 알아두시고 자, 해봅시다. 1번, 자퇴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자퇴 이유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셨는데 우선 저는 2023년 3월 17일 고등학교 2학년 극초반에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언급도 거의 없었고 답변을 개인적으로 드릴 때도 별로 얘기를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제 자퇴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선 자퇴 이유는 힘들어서입니다. 정시 준비, 진로 탐색, 그런 거창한 이유 뭐 그런 거 없고요. 순전히 힘들어서 말 그대로 회피를 했다. 자퇴를 해도 똑같이 힘들 거라는 거를 몰랐다. 자퇴를 할 때까지만 해도 뭐 정시 준비하는데 학교 활동이 너무 많다느니 나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더 좋다. 뭐 학교가 굳이 필요하냐. 변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퇴를 하고 나서 그런 생각들이 정말 바보 같았구나. 되게 틀린 생각이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정말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많이 괜찮아졌고 어쨌든 목표 대학도 왔고 숨길 이유가 굳이 있나 싶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닌 학교는 비평준화 학교인 만큼 정말 좋은 학교였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정말 열정이 넘쳤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고 입시 말고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장소였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고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진짜 강박이 있던 사람이라서 활동이랑 성적을 다 챙기느라고 저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멘탈 상태였어요. 덕분에 성적도 나쁘지 않게 나와서 기숙사 내 학사반 같은 데도 들어가 봤고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으나 저의 멘탈 상태상 약간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행위를 3년 동안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퇴 결심을 할 때쯤에 학교 앞에 편의점에서 포도 알맹이를 사오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붙잡혀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쌤이랑 막 추격 전화하고 연행 당하고 반성문 쓰고 뭐 교내봉사 하는 과정에서 사실 되게 웃기거든요. 쟤 왜 청소해? 밥 먹고 편의점 가서 젤리 사왔대. 뭐 이런. 근데 그 웃긴 상황이 트리거가 딱 됐던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나라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삶이 아니구나. 그 포도 알맹이 사건 이후로 딱 열흘 만에 자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포도 알맹이 때문에 자퇴한 사람 같기는 한데 2번 설득법을 항상 질문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설득을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끝까지 부모님과 선생님들 뭐 그런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었는데요. 자퇴 직전에 제가 너무 지금 생각해도 자퇴를 안 하면 안 됐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루 전에 결정하고 바로 다음날 학교 가서 서류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설득을 하시려는 분들의 경우에 그리고 과거의 저의 경우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어쨌든 밀어붙이자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때는 사실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심신미약 고등학생보다 현명한 경우가 인정하기 싫었지만 더 많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나오면은 풀어져서 공부를 안 할 것이다. 친구들이랑 멀어져서 외로워질 것이다. 학교는 뭐 작은 사회인데 뭐 어쩌고 자퇴를 해도 똑같이 힘들거나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말들에 이제 반항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 괜찮을 거다 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됐구나. 학교에서 힘든 건 다 같이 힘들어서 괜찮지만 이거는 공감도 못 받는 힘듦이다. 자퇴 후에 낙오는 없구나. 뭐 이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집을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뭐 현자나 성인은 아니니까 적어도 자퇴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변 반응은 그냥 뭐 안 믿거나 심하게 반대하거나 정도가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한 게 저는 잘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외관상으로는 잘 다니고 있었고 성적도 솔직히 좋았고 자퇴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자퇴 후에 공부에 관한 질문들인데요. 공부법이나 공부 시간 이런 거는 자퇴랑 크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하고 저는 우선 스터디 카페랑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학원은 중간에 다녀볼까 하다가 한번 실패를 했었고 인강을 들었고 수능 직전에 2달 동안 탐구 과외를 잠깐 했었습니다. 다들 많이 걱정하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마음을 다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퇴 직후에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자퇴도 했겠다, 내 세상이다, 뭐 부모님이랑 주변 사람들한테 나 자퇴하고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뭐 시간표도 없고 크게 막 쪼는 사람이 없다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지키고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되게 열심히 살고 공부에 대한 의지도 높아가지고 걱정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해줬었는데 그 말을 이제 들으면서 자퇴하고 나서의 삶은 절반 이상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공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게 가능했는데요. 이렇게 큰 동기나 강박이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잡는 획기적 방법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수능 직전에도 정말 들쑥날쑥한 공부량과 멘탈 상황을 가지고 있었고요. 방황을 생각보다 참 많이 했고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자퇴 후 100%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제가 선택한 길은 사실 정말 불리한 환경입니다. 재수학원이라는 선택지도 있기는 한데 저는 학교를 나왔는데 왜 또 그런 곳에 돈까지 내고 들어가야 되냐라는 생각이어서 고려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4번 친구 사라집니다. 선생님 당연히 없습니다. 주변의 인간관계라고는 한 집에 사는 가족들 정도. 자퇴하면서 뭐 연락하자, 만나서 놀자 해봤자 사이클 자체부터가 안 맞는 환경에서 만나고 놀기는 쉽지 않았고요. 이건 제가 기숙사 학교를 다녀서 더 그랬기도 했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람을 싫어하고 귀찮아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이 없고요. 저도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됐고요. 노력을 해서 사람을 만나고 뭐 연락을 한다고 해도 학교라는 장소에서 같이 뭔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퇴 후에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전 모르겠네요. 안 가봐서. 권태롭고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체육대회 하고 뭐 수학여행 뭐 놀러 다니고 졸업사진 찍고 하는 거를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보는 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베이 5번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장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번 시간이 정말 많아진다. 학교에서는 꿈도 못 꿨던 것들을 해낼 수 있었는데요. 하루에 14시간 깨어있는다고 치고 공부 시간 5시간에 뭐 밥 먹고 쉬는 시간 4시간이나 빼도 어쨌든 5시간이 더 남잖아요. 이 5시간의 가용 시간 동안 취미생활을 정말 많이 즐겼습니다. 그림 그리고 책 읽고 일기 쓰고 뭐 이런 것들. 이 시간에 운동을 하면 정말 퍼펙트인데 그 정도로 열심히 살 자신은 없었고요. 이번은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 제가 생각하고 경험한 자퇴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외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깨지고 다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된 것 같아요. 전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 무조건적으로 반항하는 건 일진상에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도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어쨌든 적어도 자퇴 전보다는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떨진 모르겠네요. 이런 경험들로 창작을 한다던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던가 하는 것도 어쨌든 장점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입니다. 끝. 장점 끝. 없어요, 장점.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도 한번 짧게 해볼게요. 일단 자퇴 전에는 검정고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검정고시 본 다음에 수능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현역 수능을 못 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퇴 후에는 수능이랑 모의고사 접수를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미리미리 접수 시기와 접수 준비물을 확인해서 기록하고 더블 체크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퇴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퇴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1년은 다녀보고 자퇴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검정고시 범위가 고1 범위인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는 경험들을 몽땅 해보는 걸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거를 해보라는 게 뭐 반항을 해라, 저처럼 추격전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처럼 힘들어서 자퇴를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선택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됐던 것들인데요. 일단 김미경 강사님께서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신 강연을 정말 닳도록 돌려봤어요. 70분짜리 영상인데도 보고 또 보고 항상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좀 많이 오글거리지만 연정 작가님의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뜨겠지만 오늘 밤은 어떡하나요? 라는 정말 투바투 노래 제목 같은 긴 이름의 책인데 약간 이러고 읽어야 될 것 같은. 도망가자.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지만 북은 오니까. 벚꽃이 제일 먼저 피는 나무를 보러 가자. 그 나무 밑에서도 견딜 수 없어지면 계속 도망가는 거야. 아무도 내 대답을 바라지 않는 곳으로 가자. 사람들은 도망가는 너를 보며 여행자라고 부를 거야. 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냥 좋았어요. 저는 도망친 입장이지만 어쨌든 자퇴 희망편 뭐 성공 케이스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만이죠. 오늘 영상은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를 유튜브에서 해본 것 같은데요. 말했듯이 조회수가 잘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 저의 자퇴 라이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어주신 엄마, 아빠, 가족, 친지들, 그리고 제 은사님이신 소영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